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지난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딥러닝 온 헬스케어 강의를 영어로 진행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인터프리터빌리티 강의도 조금 더 남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이번에 선택한 토픽은 또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 들어서 특히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물결이라고 할까요? 예, 그 개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인지과학이라든지 또는 뭐 진화라든지 인간 뇌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강의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주제는 바로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뇌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식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최근 들어선 특히 AI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기술이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최근에 한 뭐 딥러닝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10개의 기술만 딱 10개만 딱 고르라 그러면 아니 5개를 고르라 그래도 꼭 들어갈 게 어텐션입니다. 사실은 어텐션이 정말 최근 들어가지고 크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 논문이 발표된 다음부터죠. 이제 구글 브레인 당시 있었던 아시지 바스와니라는 친구가 중심이 돼서 뭐 사실 이 논문 발표됐을 때 논문 제목 가지고도 얘기가 참 많았어요.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진짜 어텐션이 거의 다야. 뭐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뭐 일부 사람들은 이 좀 너무 과장된 제목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 그래가지고 이제 attention과 관련된 구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게 되죠. 이 트랜스포머스 하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트랜스포머스 하면 저 오른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죠. 예.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시리즈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딥러닝 쪽 AI 하는 사람들은 트랜스포머스 딱 들으면은 이거보다는 이걸 생각하죠. 예, 이게 트랜스포머스 구조거든요. 이게 셀프 어텐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마스크트 멀티 어텐션 뭐 여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한번 좀 더 이제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할 텐데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들어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텐션 그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So what is attention? 어텐션이 뭐냐? 어텐션이라는 것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철학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왜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학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관심이 많은 주제고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는 사이컬러지, 이제 심리학 분야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특히 의식의 탄생에 있어가지고 어텐션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최근의 정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심리학 교과서 같은 데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는데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행동과 우리의 인지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산재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골라서 셀렉티브하게 집중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중에 상당수는 무시해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어떤 것을 무시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것 또는 state of arousal 이게 이제 의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깨어있는 상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attention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그 형태가 굉장히 맑고 생생한 형태로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여러 개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생각의 그 물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시에 여러 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개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또는 의식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집중 또는 포칼리제이션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위치화 시킨다 뭐 하나로 집중한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런 거.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라든지 우리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지금 그 인지 프로세스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에너지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 프로세스 자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한정된 자원에 대한 얼로케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어떻게 할당하는 거에 대한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어텐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텐션이 언제 발생했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의식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트리를 보통 보게 되는데요. 가장 그 이른 시기에 나온 그 어텐션을 스페이셜 또는 피처 베이스드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앞에 대려 아예 정보 자체를 좀 셀렉티브하게 가져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어텐션 그 자체가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고 발견되고 측정이 된 게 이제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연구 쪽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시각 쪽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곤충들 정도에서 피처 베이스드, 특히 특징을 잡아내는 어텐션, 그리고 이제 공간과 관련된 어텐션은 좀 비교적 일찍 발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게요. 캠브리아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생물체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리소스를 놓고서 컴피티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잡아먹히고 도망가고 이러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집중해서 뭔가를 잡거나 먹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압력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 어텐션은 굉장히 생존 자체에 굉장히 크리티컬 역할을 했다.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프레데터냐 프레이냐, 먹이가 될 것이냐 잡아먹는 자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어떤 물체가 나한테 좋은 것이고 또는 어떤 위치가 나한테 적당한 것인가를 판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팔싱하는 거,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능력은 진짜 그 메모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피소딕 메모리, 단기 메모리, 기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의미론적 메모리와 관련된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메틱 메모리는 조금 뒤에 발전하게 되지만 단기 기억들은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서 우리가 목표물을 설정을 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크면 클수록 어떤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어텐션을 딱 줄 수 있는 그런 물체 또는 특징의 그 레파토리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용량이라고 할 수 있죠. 용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이볼루션이 컴플렉스해지고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모리 이제 기억과 관련된 부분들의 발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이제 consciousness, 의식하고의 연관성인데, 그냥 지금 말씀드린 피처 베이스 또는 이제 스페이셜한 그 공간적인 어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패시브한 그런 수동적인 어텐션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텐션, 의식적으로 뭔가에 집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컨셔시어스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이제 컨셔스니스, 의식하고 굉장히 크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좀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지하는 인지하는 그 감각 기관 같은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넘나들 수 있는 어텐션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개념적인 컨텐츠가 이렇게 심볼화 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어텐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피처 또는 물체 또는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어텐션을 주는 거. 예, 이것도 굉장히 컨셔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컨셔스하지 않고 패시브하게 되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흩어지거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스킬을 학습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것도 컨셔스 어텐션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서치라든지 카테고리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순한 작업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이런 걸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풀 엔게이지먼트 하는 거, 집중해서. 그리고 공감이라든지 셀프,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컨시어스 어텐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텐션이 크게 둘로 나누는 건데 이 두 가지 타입의 어텐션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컨시어스 어텐션은 고등한 어떤 포유류들만 갖고 있어요. 이게 심피질이라고 부르죠. 거기가 이제 크면 클수록 더 컨시어스 어텐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인간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몬테메이어하고 할라디잔이라고 하는 분이 2015년에 쓴 MIT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Consciousness, Attention and Conscious Atten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attention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가와 관련된 걸 진화적인 차원에서 본 건데요. 어텐션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 생긴 게 이제 센서리 리셉터에서 감각기관에서 뭔가 들어오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셀렉션하는 거, 이걸로 시작을 해서 조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그 곤충들 같은 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피처가 무엇인지 피처 기반으로 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위치를 찾아가야 되니까 스페이셜한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를 에고센트릭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물체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멀티모달로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텐션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있고, 컨셔스니스, 의식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는데요. 어쨌든 의식의 레벨에서 접근 가능한 거, 접근성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텐션하고 같이 결합을 나중에 결국엔 하게 되는데, 이걸로 출발을 해서 뭐 이제 피노미널하게 잠깐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동화돼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인드 리딩,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 맨 마지막에 이제 셀프 어웨어니스, 나 자신에 대한 거를 인지하는 거,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컨셔스니스에도 레벨에도 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둘 사이가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는 걸 컨셔스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통합적인 멀티모달, 그 센서리한 감각기관이 동과 여러 가지로 늘어났을 때 그걸 통합해서 느끼는 거와 관련된 어텐션, 그 다음에 셀프 리플,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어텐션, 셀프 나레이티브한 어텐션, 그리고 진짜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거와 관련된 어텐션에 이르기까지 컨셔스 어텐션도 여러 가지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인공지능이나 인텔리전스의 수준에서 좀 넘어가는 거라, 이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책을 보시고, 커그니티브 사이컬러지라 그러죠. 인지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연구들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쪽 연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는 또 알고 있는 게 짧아서 한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어텐션 그 자체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어텐션 중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텐션이 바텀업하고 탑다운 어텐션을 보통 나누게 되는데, 요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